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호주에서 떠돌이 양이 구조됐는데요. 구조 당시 이 양의 털 무게만 무려 35kg이었습니다. 깎은 털로는 양털 스웨터를 61.3벌, 성인 남성용 양말을 490켤레 만들 수 있을 정도랍니다. 야생 양들은 계절마다 털갈이를 하면서 일정한 길이의 털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양은 털을 생산하기 위해 개량됐기 때문에 털갈이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털을 깎아줘야 하고 놔두면 털이 계속 자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 당시 이 양의 털은 배설물과 곤충 등으로 오염돼 있었고 털을 깎고 나니 영양실조로 깡 마른 몸이 드러났습니다. 이 양이 깎아낸 털 35kg이 인간의 욕망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 작은 양이 인간의 욕망을 지고 있었네요.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하죠. 그런데 욕망의 무게는 왜 이리 무거운 걸까요? 2021년 2월 2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월간 박 편집장님 하셔야죠. 자, 다시 합시다. 다시 주세요. 이거 첫 코너인데 이러실 거예요? 자, 감독님 시그널 다시 주세요. 자, 여러분 저희가 시그널 빼주시고요. 그냥 합시다. 자, 여러분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월간 생생 경향. 저희 이거 연습했는데 편집장님. 네. 지금 첫 코너 시작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아, 이거 오래간만에 왔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제가 연습을 시켰는데 앞에서 네. 진짜 우리 기자님은 다 하실 준비를 하셨는데 자 여러분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월간 생생 경향인데요. 사실 타이틀 이렇게 나눠서 읽는 거 90년대 방법인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는 생생경제와 주간경향의 콜라보 코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거 월간 생생 경향 이걸 외치려고 했었습니다. 주간경향 박병률 편집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만 하시면 어떻게 사과도 하셔야죠. 아, 네. 이게 저희가 역시 글을 쓰는 팬쟁이들은 사실은 좀 방송이 좀 약합니다. 예. 과도한 요구를 하셨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팬 기자한테 개난을 시켰어요. 자, 주영재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은 딱 생각하고 있었죠? 하려고 했죠? 아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편집장님 때문에 이게 안 됐다니까요. 주영재 기자는 생생경제 처음이시죠? 네, 여기가 처음이고 라디오 출연도 처음이어서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간지와 일간지가 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왜 이 코너를 기획했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편집장님? 왜냐면 일간지 기자셨는데 지금 주간지 편집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돌아가는 게 달라요? 네, 일간지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어떤 사건들을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 또 주요 의제들 또 우리가 또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정말 속도감 있게 취재를 하는 게 일간지라고 하면 주간지의 경우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돌아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간지보다는 약간 좀 큰 주제들, 그리고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혹은 길게 보면서 조금은 인사이트하게 봐야 되는 그런 주제들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 취재를 하는데 아무래도 취재하는 시간이 일간지는 하루라면 주간지는 일주일이 되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영재 기자도 일간지 경험을 하셨죠? 네, 일간지에서 계속 일하다가요. 2년 전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예. 일간지 취재할 때랑 주간지 취재할 때랑 어떤 게 다르세요? 지금 속도면에 대해서 우리 편집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아침 보고라 생각되는데요. 네, 신문지 기자했을 때는 매일매일 아침 10시에 보고를 해야 돼서 아침에 상당히 바빴는데 주간지에서는 그런 보고가 없으니까 일단은 시간을 좀 자기가 여유 있게 좀 쓸 수 있는 아침 시간을 그래서 육아하는 그런 기자들에서는 주간지가 조금 더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큰일이 터지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취재와 기사를 쓴다는 게 의미 있지만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기자님? 아무래도 신문 기자 같은 경우는 매일 부처에서 자료도 나오기 때문에 그날 아이템을 좀 발제를 사실 좀 약한 걸 해도 크게 좀 부담이 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희 주간지 같은 경우는 뭔가 아이템 자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거니까 의미 있는 걸 골라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취재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그런 또 취재원도 또 깊이 있게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좋은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주 금요일에 이렇게 1시간 동안 코너를 진행하는 이유가 조금 더 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생생 인터뷰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는 가는데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금요일에 항상 토론하는 시간, 수다 떠는 시간을 준비하고는 하는데 아마 그게 주간지와 일간지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는 한 달 동안 주간 경향에서 깊게 취재한 기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취재 후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박병률 편집장님 늘 함께해 주실 거고 또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함께할 텐데요. 오늘 첫 주제로는 주영재 기자가 쓴 우주로 눈 돌리는 대기업 뉴스페이스 시대 앞당긴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님 왜 이 주제로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우주에 관심이 많은데요. 원래. 저뿐만이 아니라 독자분들이 우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스페이스 X로 상징되는 그런 민간 기업들이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 비행에도 발사에 성공해서 우주인 4명을 우주정거장에 데려다주는 그런 성공도 했는데 그리고 또 지난해 말에는 일본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소양행성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돌아오고 중국의 달 탐사선 창호 5호도 달에 토양을 가져와서 이렇게 무사히 귀환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요. 제가 기사를 쓸 쯤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저도 우주에 관한 이런 사안들을 좀 국내에서는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점검하는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기사를 기획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우주 스타트업을 했었고 이 우주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우리 대기업들이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우주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산업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취재하게 되셨어요. 근데 편집장님 저는 사실 지금 하신 말씀 잘 모르겠고 승리호 승리호로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보통 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맞는 얘기인데 혹시 그 퍼서비어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공부하면서 이번 기사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퍼서비어런스가 지금 화성에 가 있는 나사의 탐사 로봇이죠. 로봇인데 저희가 사실 이 우주 산업 이야기를 올해 첫 번째 주간 경향의 주제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주제가 보면 무슨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간지 입장에서는 정치의 계절인데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 먹을 거리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좀 꿈도 주고 또 미래에 대한 상상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저희가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향이 되게 좋았었고요. 그 실제로 그때 이후에 아까 제가 지금 퍼서비어런스 얘기를 하지만 나사에서 보냈던 우주팀 탐사선이 화성에 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갈수록 더 이게 관심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월간 생생 경향의 주제로도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이 두 분 물론 기자분들이고 전문가시지만 우주 전문가에게 직접 우주 산업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배우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주 기자님께서 이 기사에서 최정렬 교수를 인터뷰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 교수님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전문가분 추천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 모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최정렬 교수님 이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분께서 2014년에 한국연구재단의 우주기술 분야 국책 연구본부 단장을 맡으셔가지고 우주 관련 정책에 깊이 관여하셨던 그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로켓 추진기관 연구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그 연구 결과로
미국 항공우주학회가 주는 최우수 논문상 두 분이나 또 수상한 그렇군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최정렬 교수 지금 전화 연결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주 기자가 쓴 그 기사에서 교수님 예. 의견을 잘 봐서요. 오늘 생생경제 청취자분들께 조금 더 인터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사실은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승리호밖에 생각이 좀 잘 안 나요. 우리 생생경제 청취자들에게 우주산업의 범주가 어디서 어디이고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뭐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은 우주에 인공위성을 올리고, 그리고 그 인공위성을 올리기 위해서 발사체를 개발하고, 또 인공위성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 여러모로 활용하는 거, 여러모로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일기예보 같은 것도 다 위성 사진 자료에 기초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구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 사진을 분석해가지고 국토 관리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고 일반인들이 많이 아시는 거라고 하면은 내비게이션 이런 그것도 기본적으로 미국 공군이 그 GPS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또 그밖에는 이제 위성 방송 통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들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만들고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사실은 국방 안보나 이런 분야에서는 일반인들이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만약 인공위성이 없다면은 그 국가 안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현재의 이야기이고요. 미래도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네. 되면은 뭐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라는 그 인공위성을 10,000개 이상을 올려가지고 전 세계 인터넷을 묶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그 우주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끔 된다 그러면 전 세계 사실은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다 휴대폰 이동통신하는 회사들인데 그런 시장을 뭐 최대로는 다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걱정도 있고요. 조금만 멀리 보면은 아주 멀 미래도 아닙니다. 우주에다가 아까 승리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주에다가 공장도 짓고 발전소도 짓고 하는 그런 시절이 멀지 않은 적어도 우리 살아서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을 지켜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생각보다 우주산업이 이미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주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우주산업이 더 확장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우리나라의 그런 우주산업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해요. 아까 뭐 돈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다 가져갈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돈 많은 국가들이 다 선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 예, 뭐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 우주산업도 사실은 아직은 초창기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빨리 캐치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산업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로 보면 될 것만은 충분치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보다 100배, 1000배 이상 커질 게 불과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반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생활에서 잘못 느끼더라도 그런 걸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내 이제 발사체 개발이나 인공위성 개발이나 이런 기관들, 업체들이 충분히 착시에 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작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꽃을, 씨앗을 심고 지금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또 이런 주간경향 같은 언론에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미래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교수님이 처음 이 우주 관련 공부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하고는 완전히 그 발전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문의 영역에서 산업의 영역으로 좀 확대된 것 같은데 교수님께도 이게 의미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가 어릴 때 공부할 때, 대학 때 공부하고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우주라는 거는 뭐 거의 로켓 뭐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만화 영화로만 보던 시절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진짜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더 젊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좀 더 많은 공간과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뭐 그걸 가르치는 그 교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보람차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워낙 그 돈도 많이 들고 범위도 넓어서 한 기업만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요구하신다면 있겠습니까? 여전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주개발이라는 거를. 그 얘기는 아직은 산업은 아니고 과학기술에서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거대 과학 공공이 거대 공공 분야의 과학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거기서 어떤 수익이 얼마나 나고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렇죠. 여전히 좀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네.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R&D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관련 분야에서도 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최근 몇 년간 그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가 크게 다른 분야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고 그냥 같은 수준으로 좀 있어가지고 네. 조금 그 미래 전략에 대해서 좀 인식이 제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정부 관계자분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우주 분야의 R&D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부탁하셨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네,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최정렬 교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우주산업이 정말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 기자님도 취재하시면서 이 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우주는 천문학과, 물리학, 기기공학, 반도체,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정밀 과학과 기술의 집합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우주를 개발하면 이런 산업들을 동반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냉전 시대가 달리 이제 이념은 그렇게 앞서진 않지만 그래도 우주 로켓을 발사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과학기술에서는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만났던 우주 스타트업 대표께서는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국가적인 자부심이나 뭐 전후방 산업의 어떤 전후방 연관 효과 이런 거 우리가 거론할 때 이미 지났다. 우주 자체가 이제 돈벌이가 되는 산업이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뭐 말씀하셨던 최정렬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주 관광이라든지 또는 달리나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해 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미래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블루오션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머물 것이냐. 그렇게 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혹시 굉장히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주에서 자원을 가져온다고요? 네네. 우주 자원 채굴도 하고 막 우주 관광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주 관광은 사실 이미 올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럼 도우너가 있었던 그런 까따삐아나 뭐 이런 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편집장님 왜 이렇게 기자님 유머 감각이 떨어지시네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편집장님한테 어떻게 도우너가 있던 까따삐아 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가까운 데부터 먼저 가야 되죠. 어디 가까워요? 지금 우리가 화성가 있잖아요. 화성 먼저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퍼서비어런스가 네. 지금 화성 가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화성에 있는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이 가면 또 다른 탐사선이 갑니다. 그래서 이 퍼서비어런스가 그 채취해놓은 샘플을 가지고 2031년에 지구로 돌아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가 화성의 흙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주 얘기하면 무슨 먼 미래, 아까 말씀한 승리호가 2092년이 배경입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아니라 이미 지구 한 켠의 어느 곳에서는 10년 뒤에 바로 현실이 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승리호에서도 보면요. 네. 결국은 우주에 사는 사람들 돈 많고 네.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좀 걱정되는 건 거듭 얘기하지만
말씀하셨지만 우주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규모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돈 많은 기업들이 독점하고 돈 많은 국가가 앞장서고 이렇게 되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또 투자도 해야 되고 네. 뛰어들어서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법령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의 법령화.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GPS가 바로 우주산업의 성과물이거든요. 근데 GPS 지금 다 쓰시잖아요. 그렇죠. 대중화됐죠. 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쓰기도 하고 차량에 이미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산업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막 로켓을 타고 우주 관광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우주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의 상당한 성과물이 이미 우리는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도 이거 우주 개발하다가 발견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연구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이런 뜻하지 않은 부산물이 발견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안 따라가면 안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주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단순히 국가의 뭐 자부심 우리가 1등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먹거리가 되고 먹거리가 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산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우주산업을 그냥 새로운 형태의 SOC로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기반을 깔아놓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전자상거래를 하기도 하고 우리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우리가 누렸는데 마찬가지로 우주산업에 우리 위성도 좀 띄우고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 이 위성을 띄울 수도 있고 이런 실력을 갖추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인터넷만 하더라도 위성 인터넷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네. 주 기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네. 스타링크 사업으로 인터넷을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주에 이제 구축하는 건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성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교체 수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늦지 않았고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소형 위성 사업이라도 우리가 진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페이스 시대 관련된 이야기 주간경향 박병일 편집장 그리고 주영재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